AP성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방송은 제가 추석 전에 하락장에 두고 보아도 되는 종목들과 아니면 팔아야 되는 종목들, 네, 아니면은 사야 되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린다고 했죠. 근데 또 여러분들 사야 되는 종목들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종목을 정리하고 사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담기만 하시잖아요. 마치 집에 있는 쓸데없는 잡스러운 것들 못 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이 주식을 할 때도 팔질 않아요. 왜냐? 더 오를 것 같고, 어차피 가지고 있으면은 뭐 계속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담아둡니다. 그렇게 막 종목이 30개, 40개, 뭐 50개, 제가 정말 많이 봤던 분은 종목을 거의 100개 이상 가지고 계셨어요. 그 정도면은 그냥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하나씩 다 사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그러면은 시장 지수에 따라서 내 계좌가 빨간불이었다가 파란불이었다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자체는요, 지난주에 미장이 좀 안 좋게 마감을 했었죠. 아주 그냥 하락세에 좀 짙게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오전에 좀 오르는 듯 하면서, 어차피 오전장에는 수급 조금 들어오면서 오르는 거 아시죠, 다들? 오르는 듯 하면서 지금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이렇게 미끄럼틀 타듯이 미끄러져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추석, 다음 주 목요일부터 쉬나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쉬나? 그죠? 월, 화, 수 시장 열고, 목요일, 금, 안 열죠? 네, 목금부터 또 시장이 열질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네, 시장도 같이 쉬기 때문에, 월, 화, 수는 거의 시장을 안 건드릴 거고, 네, 여러분, 월, 화, 수는 거의 시장을 안 건드릴 거고, 그리고 이번 주는 또 뭐예요? 이번 주는 또 슬슬 지난주에 또 시장이 올라가지고 샀던 것들, 슬슬 또 매도하는 타이밍이 나오겠죠? 그리고 추석이기 때문에 이제 또 현금 확보를 해서 애기들 용돈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과일, 뭐 제사상 음식, 이런 것도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주식을 또 빼가지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런 현금 확보 시즌에 여러분들이 확보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손실이겠죠. 그대로 손실을 보시고, 그리고 뭐 시장이 또 추석 전에 또 추석 다음에 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뭐겠어요? 그때 이제 본전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밑에서 다시 살 때 여러분들은 그게 올라와야 본전이 되는 거죠. 남들 다 수익일 때 나만 본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AP선 같은 경우에도 주말에 뭐 스타링크 관련해서 이슈가 조금 여러 개 나오긴 했었는데, 주말에 뭐 하늘에 파랑 색깔 레이저 같은 거? 선? 파랑 색깔 그 뭐 스타링크가 뭐 관측되었다 막 이런 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지 않았나. 원래라면은 그렇게 크게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이제 좀 인기가 조금 있어지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반등한 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반등을 했죠. 한 달 정도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121선 살짝씩 넘어가면서 이 121선 위에서만 오늘은 마감을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자리라는 거. 오늘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 17,000원, 18,000원의 저항을 뚫기 위해선 여기 121선 위에서의 지지라인이 좀 필요합니다. 이 밑에의 지지라인은 뭐예요? 여기 이제 13,000원에서 14,000원까지 쌓았던 지지라인은 여러분들 이 121선을 뚫기 위해서 쌓아준 지지라인이고, 이 친구가 조금 더 탄탄하게 상승세를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이 밑에 내려와 있는 61선, 21선, 5일선, 11선 얘네들을 다 끌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격도가 이만큼이나 벌어진 거예요. 그쵸? 이평선과의 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메꾸기 위해서 이 15,000원에서 15,000원 부근에서의 지지라인이 필요한 거죠. 이걸 또 쌓지 않고 올라갔다. 이걸 쌓지 않고 지지라인 없이 그냥 상승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쏟아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튼튼하게 상승을 하기 위해선 지지라인을 쌓아주고 올라가는 흐름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60일선이 조금 올라오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그래서 이 친구를 좀 두고 보시려는 분들은 적어도 2달 정도는 두고 보셔야지만 좀 상승세를 더 크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제가 보기에 이 정도의 반등세가 이어지면요, 저라면은 이제 121선, 그러니까 내가 평단이 좀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평단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친구가 16,000원쯤 오고 17,000원쯤 오고 했을 때 지지라인만 지켜보면서 가지고 있을 것 같거든요. 굳이 판다기보다는, 물론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 팔게 되는 거고, 지지라인을 이탈 없이 그냥 있는다면은 저는 팔지 않고 두고 볼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달라지죠, 여러분들.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지지라인 어디에요? 여기 15,000원 부근 121선 위로만 여기서 내려가지 않기만 좀 바라면 되겠죠. 여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는 16,000원이 지지라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7,000원, 18,000원 이렇게 지지라인을 올려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중간중간 브리핑 드릴 거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되되, 대신에 지금 이제 하락장이 예상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 AP성의 비중이 크신 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비중이 한 30%, 40% 이상 되시는 분들은 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현금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같이 떨어졌을 때, 하락장이 왔을 때 이 친구가 같이 떨어지면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밑에서 담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지금 현금 확보가 안 돼 있다면 이 친구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수익을 줬다가 다시 뺏어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다시 팔걸이 되는 거죠. 팔걸이 되는 거기 때문에 팔걸 하지 마시고 그 전에 현금 확보를 미리미리 해주세요. 내가 AP성이 내 계좌의 지금 비중이 30% 이하다. 30%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내가 비중이 30% 이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 정도는 팔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20%이신 분들이나 뭐 10%까지는 괜찮아. 근데 20%이신 분들도 조금씩은 좀 분할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락장이 올 때 평단을 더 낮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단 AP성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재건주들이 요즘 살짝씩 움직임을 보여주고,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친구들도 좀 올라오고, 뭐 해인 이런 친구들도 조금씩 살짝씩 올라와 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지금 이 재건주 같은 경우에는 SY가 지금은 대장을 잡고 있죠. 원래는 삼부토건 이 친구가 대장을 잡고 있다가 SY 이 친구가 대장을 갈아쳤는데, SY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석 전이라기보다는 오늘부터 슬슬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슬슬 정리하는데, 이제 6,500원을 지지라인 잡고서 6,50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고, 6,500원 이탈 없다면 더 보셔도 되는 자리이기는 한데, 웬만하면 추석 전에는 이 친구가 6,500원, 요거 지지라인 이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씩 분할 매도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추석 전에 슈팅을 주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추석 전에 다음 주까지의 이 친구가 갑자기 장대 양봉을 이렇게 하나씩 세우지 않는 이상은 더 두고 보셔도 되고, 만약에 이 친구가 장대 양봉을 세웠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팔아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친구가 추석 전에입니다. 추석 전에. 일단은 여기 지지라인 너무 예쁘게 쌓고 있기 때문에 이 121선이 3,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쯤에 슈팅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추석 전에 장대 양봉을 하나 쏘아 올렸다. 장대 양봉이라 하면은 여러분들 4,500원 이상, 4,500원 이상이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4,500원 갈 수 있나? 장대 양봉, 예, 무슨 4,500원 근처라고 하죠. 4,500원 근처. 4,5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4,500원 근처까지의 장대 양봉을 쏘아 올렸다 하면 그날은 팔아야 되는 날. 근데 만약에 추석 전에 4,500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짜잘짜잘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짜잘짜잘하게 움직인다 라고 하면은 조금 더 두고 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주로서는 SY는 팔아야 되고, 삼부토건은 홀딩 하셔도 되는데,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린다면 그날은 팔아야 되는 날,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도 한번 봅시다. 원전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보진 않죠. 뭐, G2, 한신기계, 서전기전, 보성파워텍, 그리고 BHI. 이렇게 5개 정도를 좀, 보는 것 같은데, G투파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61선 가로막고 있는 추세기는 합니다. 요 61선 가로막고 있지만 추석 전에 이 친구가 뭐 이 친구가 한 여기를 좀 쏘아 올려준다면 친구는 좀 짧게 봐서 10,000원 이탈하면 팔고 그리고 만약에 11,000원 위로 올라간다면 냅두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메모 잘 하셔야 돼요. 메모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G2파워는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팔고, 예. 여러분들 평단이 혹시 얼마시죠? 10,000원 밑에 일라나? 10,000원 위에 일라나? 그건 내가 모르겠네. 여러분들 너무 가지고 계신 평단이 왔다 갔다 해서, 아무튼, 10,000원을 지지라인 잡고, 그리고 11,000원 부분에 저항대가 좀 깊게 있기 때문에, 이 11,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보고 싶긴 해요. 이 친구가 좀 올라올 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쏘아줄 때는 좀 확실하게 쏘아주는 편이 있다 보니까 보고 싶기는 한데, 어찌되었든 현금 확보가 지금은 중요한 시즌이라는 거. 그리고 얘는 하니까, 하락장이 또 10,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박일 세일 하는 자리는 뭐 9,000원, 9,500원, 요 정도의 자리도 줄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이탈을 할 시엔 팔아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요 11,000원을 뚫고 간다면 더 좋은 흐름이겠지만 여기를 뚫어줄 수 있을지는 이제 이슈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시죠? 그냥 멍 때리고 계신 거 아니죠? 메모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신기계, 서전기전 이런 친구들도 지금 현재 한신기계도 지지라인 너무 예쁘게 쌓고 있는 흐름이라서 여기 5,000원 이탈만 안 한다면 꾸준하게 보셔도 되고 보통 상승 후에 이런 식으로 지지라인을 쌓아주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론 5,0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이야. 5,0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밑으로 쭉 빠질 수 있으니까 그거 주의해 주시고 그러니까 5,000원은 뭐겠어요? 손절 라인이 되겠죠. 5,000원 이탈 없는 이상 요 친구가 요 위에서 지지라인 예쁘게 쌓아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로는 일단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장대 양봉을 세울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전기전은 오늘 일단 움직였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지지라인 받쳐준 다음에 상승세에 비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편이죠. 조정받은 후에 이평선들이 전부 다 이제 모인 시점에서 상승 뽑아줬는데 어찌되었든 아직 6,000원 저항대는 뚫어주질 못했기 때문에 이 6,000원의 저항대가 상당히 붙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000원을 맞고 다시 5,00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일단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지지라인을 쌓고 있는 시점인데 이 친구 3,2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1선을 타고 올라오는 흐름 자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3,400원 부분에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원전주는 그래서 웬만하면 추석 전에는 손절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로봇주들도 상당히 많죠. 제가 보기에 로봇주들은 추석 전까지 팔아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로봇주를요. 여러분들이 손실이시더라도 비중이 크다면 손실이시더라도 좀 팔아버리시는 게 좋고 비중이 적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셔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손절 라인은 꼭 지켜주셔야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17만원 정도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셔야 되고 왜냐면 17만원 이탈할 시에 15만원까지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다 내려오긴 했지만 한 22,000원 부근 이렇게 손절 라인 잡아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SBB 텍스도 거의 다 내려오긴 했지만 웬만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얘는 가지고 있어도 되겠네요. SBB 텍스 정도는.
얘는 여러분들 평단이 아직도 높으시다면 내려왔을 때 다시 잡으시면 되겠죠? 다시 평단을 낮춰주셔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7만원 거의 근처까지 갔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평단이 안 됐었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6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낮추세요. 평단을. 여러분들 무조건입니다. 6만원 밑으로는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피지도 여러분들 얘는 35,000원 35,0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고 35,000원 이탈하면 팔고 이탈하지 않으면 좀 더 보셔도 되는 자리.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 친구들도 거의 다 내려왔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평단 낮춰주기 좋은 자리. 로보스타, 로보티즈 여러분들이 이 위로 올라왔을 때 이 친구들이 이제 32,500원까지 왔었을 때 평단이 안 되셨다면 평단을 낮춰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평단을 낮춰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튼 로봇들은 여러분들 정리하시거나 평단만 낮추시거나, 네, 저는 홀딩은 그렇게 권장드리진 않고 정리하시거나 평단만 낮추시거나. 자, 그 다음에 AI 친구들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정리보다는 이제부터 다시 담을 때죠.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왔을 때 파셨다면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자리가 온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때 안 팔고 가지고 계셨다면 또 후회를 해야겠죠. 팔 걸 하고 후회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팔 걸 하실 바에 그냥 지금 당장 팔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위에 왔을 때 저도 분명히 또 말씀드렸어요. 이때 팔 걸, 이 친구 다시 떨어졌을 때 팔 걸 할 거면 그냥 지금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 팔고 또 팔 걸 하시는 분들 또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33,000원 부근 왔는데 3만원 정도까지는 조금 보다가 33,000원 1차, 3만원 2차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아볼 수 있는 게 솔트룩스고 셀바스 AI는 21,000원 정도, 22,000원, 21,000원, 21,000원, 21,000원 정도에서 담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바스 스퀘어는 그때 여기 파셨으면은 다시 잡아볼 수 있는 자리가 9,000원, 8,000원 이렇게 잡아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때 못 파신 분들이 평단 아직도 만원 위이신 분들도 추가 매수로 9,000원, 8,000원 해주시면 됩니다. 손한 테크놀로지 이 친구는 희망이가 이렇게 잘 없는데 여러분들 평단 좀 낮춰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느끼셨겠죠? 셀바스나 솔트나 정리하셨다면 예수금이 남아 돌아야 정상인데 예수금이 남아 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중간에 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것도 좋다고 저것도 좋다고 이것도 담고 저것도 담고 하니까 또 예수금이 없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요. 가지고 있는 종목부터 평단을 낮추자고요. 그런 거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7만원 부근 지지라인 보시면서 평단 낮출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이야기도 이 위에서 굳이 들어가신 분들이 계세요. 굳이 이 위에서 들어가셨다면은 3만원의 평단 낮춰주시고 27,500원에 한 번 더 낮춰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굳이 평단 낮추는 구간을 두 개 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굳이 제가 굳이 평단 낮추는 구간을 그냥 한번 이 밑에서 제일 담는 게 27,500원 이 밑에서 크게 담는 게 평단 낮추기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쵸. 안 올 수 있어서. 맞아요. 이 27,500원이 오면 좋지만 안 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3만원 구간에도 분할 여기가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 3만원 구간에서도 한번 낮추시고 그리고 27,500원은 온다면 땡큐인 자리죠. 오면 담아주고 안 온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아 데이터 아까 물어보셨는데 모아 데이터 지금 현재 VI 2차 VI 걸리긴 했습니다. 오늘 이제 61선 여기 다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121선 저는 이 친구가 121선을 좀 넘기더라도 꼬리를 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그렇게 3,000원 구간이 저는 꼬리를 한 3,000원까지는 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승세 지금 좋으니까 지금은 지켜보는데 이 친구가 위에서 마감을 할 때 3,000원 위에서 마감을 하면은 내일까지 보셔도 되고 3,000원 밑에서 마감을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평단이 3,000원 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조금 해주시면서 비중이 큰 만큼, 비중이 크면 분할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3,000원까지는 꼬리를 다시 빼고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너무나 많은 종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메모하시고, 메모하신 거를 보시면서 녹화 방송을 한번 더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오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이따 오후장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